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대학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만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는요, 부당하게 학점과 학위를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졸업생들의 자격증이 유보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부실대학의 폐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실대학의 폐해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학의 학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졸업생들이 대책을 호소하는 건 한편 재학생들은 이 대학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 전망대에서는 김제인은 한 부실대학의 폐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학위 장사로 연명하는 대학들의 폐해다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교내에서도 김제 벽성대학이 학사관리 부실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학교 폐쇄 명령을 받아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전국에서 8번째로 폐쇄 명령을 받은 벽성대학.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편법 수업을 일삼은 이 대학은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발단은 이 학교에 재직하는 모 교수가 학교의 부실 실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 결과 1,424명이 부당 학점을, 837명이 부당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부당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가부에 요청했습니다. 단축 수업을 했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적발이 됐는데, 단축 수업이라는 것은 이제 만학도와 직장인들 이제 야간에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은 점점 줄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단축이 이제 많이 된 거죠. 교가부에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중대한 학사 비리라고 판단하고 학위 학점수에 대한 시정 명령과 2차례의 개고 조치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벽성대학이 교가부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학점 학위 취소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왔었어요. 근데 인원도 너무 많았고 사회적인 어떠한 큰 이슈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총장님께서 소신 있게 학점 학위 취소는 못 시킨다 해서 저희가 그걸 이행을 안 했습니다. 공권력의 무지막지한 그런 횡포에 의해 가지고 학교 또 교수 졸업생들 동문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 명예를 통째로 인터넷이나 그냥 언론을 해가지고 그냥 융단 폭격을 하듯이 계속 지금 학교 폐쇄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학교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부실을 야기한 이 대학에 대해 교가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인위적으로 구조개혁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부정하게 학사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비리가 있는 학교들은 당연히 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폐쇄 명령에 대해 벽성대학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0월 23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교가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학교 폐쇄 명령은 내리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1차로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정원 감축을 하게 돼 있어요. 몇 명씩. 그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하다가 학교 폐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바로 학교 폐쇄를 어쨌든 놨잖아요. 학교 측은 시골 소재 대학의 특성상 학교 운영을 위해 주말 단축 수업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제라도 학교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교가부는 항고를 통해 학교 폐쇄를 관철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학교 폐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서울 법원에서는 일단 그 효력을 일부 정지하겠다. 그 1심 소송 판결까지만 일단 그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걸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신유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해는 이 대학의 학위를 근거로 자격을 획득한 졸업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에 종사하는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자격을 2년간 유예한 상황에서 그동안 부실 학점을 보완해야 하는 고충을 떠안게 됐습니다. 말이 그렇지 30, 40대 직장인들이 다시 과정을 이수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2년 안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는 중압감도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가 많이 강화돼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로 앉아서 수업을 받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정말 그 직장 생활하고 또 모임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또 사이버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현재 학교 측은 해당 졸업생들이 결격 사유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지원 대책이 미흡해 졸업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잘못을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생계 대책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격 사유를 보완하도록 2년을 유예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이 학교의 컨설팅 자료를 보면 학생 충원율도 도내 타 대학보다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30대 이후 만학도가 8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임 교수도 올해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외부 강사가 80%나 돼 교원 확보도 불안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 폐쇄 논란은 학업에 전념하는 일부 재학생들의 의욕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휘생과 3학년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앞두고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부실대학의 오명으로 이런저런 염려가 많습니다. 학교가 폐쇄된다면 재학생들도 정든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학생으로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희는 국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3학년으로서 너무 학교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너무 동요가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일단은 1,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학교를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 때문에 일단 공부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상태였고 학교 이미지가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뭐 취업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도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교가부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졸업생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신입생 모집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했던 학교 측이 올해만큼은 뽑겠다는 것인데 학교가 처한 현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 그러면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정확하게 신입생을 모집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소송에 졌고 또 폐교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내년 2월 28일까지 학교 폐쇄할 거다라는 것은 예. 전국의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이런 데서 일단 기존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위 장사의 대가로 학교 폐쇄 명령을 받은 가운데 만학도들은 여전히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 늦게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소송에서 교가부에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소송에 따른 혼란만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학위 장사의 부작용이 야기한 학교 폐쇄 논란, 일부 부실대학이 학문과 지성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퇴출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현재 재학생은 재학생대로 취업 문제가 걱정이고요. 졸업생은 졸업생대로 새롭게 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난감한 상황인데요. 학교의 책임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학위 장사를 하는 어떤 대학들의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비단 벽성 대학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네. 유사한 사례가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벽성 대학의 부실한 학사 관리가 합리화될 수는 없겠죠. 네. 이 교육과학기술부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벽성 대학은 이 교직원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 신입생을 모집하기, 극복하기 전에 이 교직원들 간의 어떤 그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